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조던 HD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는 화면을 봐도 알겠지만 뭐 기성용 얘기입니다. 뭐 좀 이 다룰 이야기가 많기 때문에 조금 속도를 내볼게요. 오피셜로 드디어 발표가 났습니다. 기성용의 올 시즌 K리그 복귀는 없을 것이며 해외팀과 협상할 것이라고 공식적으로 발표했습니다. 기성용의 10년 만에 K리그 복귀는 무산이 되었습니다. 기성용의 에이전트인 C2글로벌은 오늘 기성용 선수는 FC 서울과 전북 현대 양 구단에 2020년 2월 11일부로 협상 종료를 고지하였다라며 이는 선의로 타진했던 K리그 복귀가 양 구단을 비롯한 K리그 전체에 혼란을 줄 수 있는 사태로 번지고 있다는 상황 인식에 따른 것이고, 그에 따라서 기성용 선수가 올 시즌 K리그로 복귀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라고 말하며 기성용이 국내 복귀를 하지 않는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어 현재 선수 의사에 따라 국외 리그 다수의 구단과 협상을 진행 중에 있고, 기성용 선수의 이적이 확정될 경우 해당 구단의 채널을 통해 신속히 공지하겠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여기서 기성용 선수의 에이전트사에서 나온 입장 전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최근 이슈화 되고 있는 기성용 선수의 향후 거치 표명과 관련해서 보도에 도움이 되고자 이와 같이 보도 자료를 배포합니다. 당초 기성용 선수는 선수 본인이 직접 참석해서 향후 행보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자 하였으나 최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서 다중시설 이용 등의 어려움이 따르는 상황상 불가피하게 보도자료로 대체한다고 합니다. 기성용 선수는 FC 서울과 전북 현대 양 구단에게 오늘부로 협상 종료를 고지하였다라고 합니다. 이는 선의로 타진했던 K리그 복귀가 양 구단을 비롯해 K리그 전체에 혼란을 줄 수 있는 사태로 번지고 있다라는 상황 인식에 따른 것이며, 따라서 기성용 선수가 올 시즌 K리그로 복귀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현재 선수의 의사에 따라 국외 리그, 그러니까 해외 리그 팀의 다수 구단과 협상을 진행 중에 있으며, 기성용 선수의 이적이 확정될 경우 해당 구단 채널을 통해서 공지하겠다. 기성용 선수의 K리그 복귀와 관련돼서 그동안 다양한 매체에서 여러 기사들이 보도되었었는데, 아쉽게도 일부는 협상 당사자들만 공유하고 있는 내용들로 결코 정확할 수 없는 것들도 있었다. 이에 관해 CCBB를 가리는 것은 현재 상황을 더욱더 악화시키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번 보도자료에서는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다만 기성용 선수는 K리그 복귀 무산에 대해서 상당히 상심하고 있으며 이를 기대하고 있었던 국내 축구 팬들 여러분들에게 매우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알려드린다라는 말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결국 오피셜은 안 온다. 양 팀에게 다 고지했고 기성용 선수도 마음이 떴다. 라는 오피셜이죠. 네. 이런 상황에서 중국 매체 티탄저우바오가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중국 슈퍼리그 텐진 테나이가 기성용과 접촉을 했었고, 그동안 이전부터 소문으로 떠돌았으나 결국엔 사실임을 확인했고, K리그 수원에서도 뛰었던 리 웨이펑이 단장으로 있는 이 텐진 테나인데, 기성용이 이제 FA로 풀렸다라는 소식을 듣고 리 웨이펑이 아주 강력하게 성용이를 영입해야 된다! 라고 주장을 했으나 연봉 협상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결국 텐진 테나이는 기성용의 영입을 포기하였다라고 이제 보도를 했죠. 결국엔 뭐 포기해요. 얘네가 뭐 기성용이 뭐 야 거기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인데 내가 어떻게 가니 안 가 라고 했는지, 아니면 정말 돈에서 야 니들 중국인데 나한테 이것밖에 안 줘? 나한테 옛날에 연봉 200억 준다고 했었잖아. 아 나 너무 짜 안 가 해서 정말 뭐 연봉 이견 협상에서 뭐 한 건지 모르겠어요. 뭐 쟤네들 입장에서는 뭐 워낙 거치대를 좋아하는 애들이라. 네. 제가 보기에는 그냥 기성용이 거부했을 것 같은데, 지들이 거부했다고 하면 좀 약간 좀 창피하니까 그냥 연봉 협상에서 이견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오늘 뭐 여러 가지도 기사들이 많았잖아요. 그렇죠? 이런 저도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 가장 핫한 얘기는 이겁니다. 뭐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지금 이거는. 보도가 돼가지고. 네. 기성용의 경고가 지금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K리그 복귀가 무산된 기성용의 의미심장한 글이 자신의 SNS에 남겨져 있었습니다. 기성용은 오늘 오후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을 통해서 거짓으로 나에게 상처를 준다면 나도 진실로 너에게 상처를 주겠다! 라고 말할 수 있는 문구가 올라왔어요. 기성용이 이제 SNS를 오랜만에 또 이용했는데, Hurt me with a lie and I can hurt you with the truth. Hurt me with a lie and I can hurt you with the truth. 네. 거짓으로 나에게 상처를 준다면 난 진실로 상처를 줄 수 있다. 이런 얘기고, 나를 가지고 놀지 말아라. 내가 가지고 놀기 시작하면 당신도 좋아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이 문구를 같이 붙였죠. Stop playing with me, you ain't gonna like when I play back. Stop playing with me, you ain't gonna like when I play back. 네. 결국 기성용이 하고 싶었던 말은 거짓으로 나에게 상처를 준다면 나도 진실로 상처를 줄 수 있고 나를 가지고 놀지 말아라. 내가 가지고 놀기 시작하면 당신도 좋아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문구입니다. 기성용이 남긴 SNS는 대상을 특정하지 않았지만 누가 봐도 대상이 누군지 알 수 있는 너 아닌 너가 아닌 그냥 너! 하지만 이제 우리나라의 스타일이죠. 애둘러 말한다고 하잖아요. 네. 애둘러 말하는 너! 돈 아끼는 너! 너고요. 너도 너가 넌지 알 거예요. 네. 축구 이슈를 뒤덮은 K리그 복귀 추진과 관련된 것으로 추론이 가능합니다. 기성용은 1월 뉴캐슬과 계약을 해지한 후에 전북현대, FC 서울 등 국내 입단을 타진했습니다. 여러 전망이 난무했던 11일, 오늘이죠. 기성용 소속사 C2글로벌은 보도자료를 통해서 올 시즌 K리그로 복귀하는 일은 매우 특별한 변수가 발생하지 않는 한 없을 것이다 라고 공식 발표를 했기 때문에 기성용은 K리그 복귀는 당연히 없을 것이죠. 이렇게 말해놓고 K리그 복귀할 또 사람도 아니고, 네, 그래서 K리그 복귀는 올해는 일단 없을 것입니다. 기성용이 이제 이번 사건에 대해서 오랜 침묵과 결말은 불행한 결말이 결국에는 나와버렸죠. 혹시 모르지? 혹시 없어. 혹시는 너 혹시 그거죠. 네. 기성용은 지난해 12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한 달여간 서울과 입단 협상을 진행했었다라고 합니다. 서울은 그가 2006년 때부터 2009년 때까지 몸담았던 친정팀이고 기성용이 셀틱으로 향할 때 협의했던 K리그 복귀 시 서울에 돌아와야 한다라는 조항에 따른 만남의 결과는 참담한 결과를 맺었습니다. 이번에 긴 논의가 무색하게 결과는 허무하게 끝났고 이 과정에서 기성용은 큰 상처를 입었다라고 하며 구단에서 제시한 연봉도 형편이 없었고 오랜 자존심을 무너뜨리는 발언을 서울 측에서 먼저 꺼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결국 이번 서울 이적이 무산된 것에는 돈 때문이 아닌 구단의 태도에 기성용이 훨씬 더 큰 충격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선수의 한 측근은 이제 친정팀으로는 돌아갈 수 없게 되었다라는 마음을 성룡이가 확실히 굳힌 것 같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현재 FC 서울의 자금력이 부족한 구단의 재정 상황을 잘 이해하는 기성용 선수에게 굳이 하지 않아도 됐을 이야기를 한 것이 화근이 되었다라고 귀띔을 해주었습니다. 이후 기성용은 전북에 손을 내밀었습니다. 구단이 아닌 선수 측이 먼저 전북에게 접근했다라고 하며 전북의 모기업 현대자동차 광고까지 포함된 확실한 대우를 보장받았지만 서울에서 요구한 위약금에 발목이 잡혔습니다. 전북단장 선례 뜻은 나중에 해외에 나가려는 유망주들 다 저런 식으로 계약을 걸면 전북이 영입하기 힘들어진다는 뜻인데? 모르겠는데? 약간 헛소리 같은데?
모르겠어요. 어차피 저게 나쁜 선례라고 많은 팀들이 생각을 한다면 그 팀들이 안 하겠죠. 전북 영입하는데 뭐 나쁜 선례가 왜 나와? 나 전북 그렇게 자꾸 막 나대면 나도 입이 가만히 안 있을 수 있어요. 마음 상할 수 있어요, 본인이. 얘 경고했어요. 아무튼 어디까지 얘기했죠 내가? 기성용 선수 측이 먼저 이제 전북에게 접근했다라고 하며 이 광고까지 포함된 확실한 대우를 보장받았지만 서울에서 요구한 위약금에 발목을 잡혔다라고 합니다. 당시 셀틱에 지불한 이적료 중 일부인 100만 유로, 현재 가치로 13억을 전달하면서 서울 구단은 썩룡아, 네가 K리그 복귀 시에 무조건 서울로의 입단이 돼야 된다라는 조항을 넣었고 이것에 대한 위반 시 200만 유로, 이제 현재 가치로 26억 정도의 위약금을 구단에게 지급해야 한다라는 조항을 협의서에 삽입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적료 중에 100만 유로 주면서 네가 우리 팀 안 온다면 그 두 배인 200만 유로를 내야 된다. 그렇구만. 이런 조항을 넣었고 뭐 이로 인해서 전북이 선수를 영입하는 데 있어서 발을 한 발 뺄 수밖에 없었던 배경이라고 합니다. 전북 측은 서울 측에서 얼마나 단단하게 계약을 체결했던지 데려올 수 있는, 그리고 기성용 선수가 그 계약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힘이 없었다, 어찌할 수가 없었다, 그런 수준이었다라고 말을 하며 혀를 내둘렀다고 합니다. 전북과 협상 테이블이 마련됐다라는 소식이 전해지자 전북이 다시금 움직였습니다. 외부에서는 계속 기성용과 협상을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흘러나왔고, 그러나 사실은 그냥 서울 측에서 조금 수정된 제안이 에이전트를 통해서 전달된 것이 전부였다고 합니다. 서울이 기성용과 접촉을 시도한 것이 맞지만 대면을 서울 관계자와 기성용의 대면은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기성용의 깊은 상처에 서울의 만남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서울에도 전북에도 일체 연락을 하지 않았고 침묵을 유지한 채 기성용 측은 짧고 긴 고민 끝에 오늘 서울 관계자와 만나 기성용은 국내 어디로든 가지 않는다라는 최종 입장을 전달했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그 서울팀은 이렇게 말했죠. 우리 내년에 한번 기성용 노려볼게요. 씹소리죠. 네. 항상 말하지만 버스는 떠났고요. 네. 버스도 그냥 떠났으면 다행인데 아주 기분 나쁘게 떠나가지고. 네. 뭐 현지 이제 K리그 관련된 사람들은 최고의 흥행 카드를 잃어버린 K리그가 되었다. 기성용은 정말 한 시절을 풍미했던 미드필더고 프리미어 리그에서 정말 열심히 오랫동안 노력했던 선수고 자기의 역할을 충분히 이뤄냈으며 결과도 이뤄낸 선수인데, 이런 선수가 K리그로의 유턴은 리그에게도 정말 호재라고 생각을 했고, 드립하려다가 참겠습니다. 왜냐면 내가 드립하려고 했던 걸 다시 한번 내가 읊어봤는데 재미가 없었어. 쏘리. 현재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뒤숭숭한 이 국내 분위기를 한순간 잠재울 수 있는 대단한 슈퍼카드. 조커도 조커. 응? 조커. 그런 카드로 많은 축구인들이 바라봤었는데, 그러나 서울이 자신들이 키웠던 스타를 스스로 품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기성용도 현 시점에서 최선의 결정을 내리면서 아주 잠깐의 기대감은 물거품으로 돌아갔습니다. 자유계약 신분의 기성용은 새로운 행선지를 물색 중에 있다라고 하며 트랜스퍼 마르크트에 따르면 기성용의 현재 가치는 60억 정도입니다. 높은 거죠. 아시아 선수가 저 나이에 국내로 들어오려고 하는데 가치를 60억 정도로 준다면. 실제로 많은 팀들이 기성용 선수에게 큰 관심을 갖고 있으며 대부분의 이적 시장 문이 닫힌 유럽 잔류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뭐 중국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뺀다고 쳐도 결국에는 중동 아니면 최근 급속도로 성장한 미국 MLS, 미국 프로축구 시장이 또 열리다 보니까 기성용이
간다면 어렵지 않습니다. 최근에 미국 프로축구에서 우승했던 시애틀 사운더스에서 우승했던 김기희 선수도 이제 뭐 아주 좋은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밴쿠버 화이트캡스의 황인범 선수도 좋은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한국 선수에 대한 거부감은 없다. 특히 기성용은 워낙에 유명한 선수고 그쪽 스카우터들도 알고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 선수가 가려고 마음만 먹으면 1부 리그 가는 건 일도 아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제 2월 22일부터 미국 이적 시장이 열리기 때문에 네, 뭐 그런 부분은 선수가 팀을 결정하는 거에 대해서는 걱정은 안 해도 되는데, 지금 상황은 제가 보기엔 좀 그래요. 저는 남들이 위약금을 왜 내라고 하냐, 이거는 사실 논쟁의 중심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기성용도 이적을 하고 싶었고, 그 당시 어렸을 때 빠르게 유럽을 가고 싶었고, 기성용 아버지가 FC 서울 구단에게 와서 깽판을 칠 만큼, 야 이 자식들아! 내 아들 지금 큰 축구, 좋은 축구 배운다는데, 너, 가가지고, 결국에 양측에서 협의점을 찾은 게, 그러면, 나중에 복귀할 때, 서울에 와 달라. 이런 걸 넣은 거니까, 내가 이거는 이해하겠어요. 솔직히. 사실, 난 이것도 이전에 말했지만, 이 조항도 당연히 없어져야 된다는 건데, 이 조항이 옛날 서정원이 있을 때 있던 조항이기 때문에, 악습이에요, 악습. 왜 다시 돌아옵니까? 전 누누이 말하지만 서울은 분명히 이적료를 받았고, 뭐 어떤 차원이든 뭐 그게 대승이었다면 대승이가 또 나올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이적료가 나왔으면, 받았으면, 보내줬으면 거기서 너와 나의 이 관계는 끝. 나중에 네가 나에 대한 뭐 우리 팀에 대한 애정이 있다면 그때 돌아왔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가야지. 이거를 뭐 네가 돌아오면 무조건 우리 팀으로 와야 되고, 이것이 뭐 위약금이 뭐가 생기고 이렇게 나오는 거는, 이제는 뭐 기성용 때는 어쩔 수 없다 쳐도 이제는 정말 이런 뭐 안 좋은 계약은 저는 좀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네. 선수들이 해외 진출하는 거에 있어서 좀 자유로웠으면 좋겠어요. 뭐 K리그가 뭐 이제까지 뭐 선수를 막았던 것도 아니고 잘 보내주는 편이었는데, 네. 이런 거는 조금 좀 없어졌으면 좋겠고, 제가 기분 나쁜 건, 제가 타팀 팬이다 보니까 서울 구단에게 뭐라 할 건 아니지만, 어떤 싸가지 없는 새끼가 기성용에게 그런 안 좋은 말을 했을지. 기성용은 항상 말했어요. 구단 이제 시즌 끝나고 돌아오면은 서울 경기 항상 봤다. 이제 뭐 왜 내가 해외에서 뛰고 있을 때도 시즌 시작하면은 어떤 상황인지 봤다. 선수들하고도 연락을 하고 지낸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본인이 서울에 대한 애정이 있었어요. 아버지가 구단에서 이적할 때 뭐 좀 관계 안 좋았을지 모르나 본인은 항상 이 서울팀에 대한 애정이 있었다고. 그러면 구단도 이 선수가 물론 나이 먹고 실력이 줄어들어서 온 거 맞죠? 그 인정 안 하는 거 아니잖아요, 본인이. 하지만 그래도 국내 최고 대우는 해달라고 말할 수 있는 게 기성용 선수 입장 아니겠습니까, 솔직히? 기성용이 어디 뭐 핫바지 리그에서 뛰다 온 것도 아니고, 국대 그런 커리어가 없던 것도 아니고, 얼마나 대한민국에서 알아준 선수고 FC 서울이 키운 선수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선수가 돌아와서 협상을 하는데 선수의 기분을 정말 밑바닥까지 드러낼 정도로 화가 날 만큼의 그런 협상 태도면, 저는 그게 뭐 구단의 높은 고위직이건 아니면 뭐 실수로 뭐 누가 했건 간에 그거는 기본이 안 돼 있다는 거예요. 선수에 대한 대우. 그러니까 이 처우라는 게 꼭 이 선수 연봉 그런 거 말고, 말이 우리가 그런 말이 있잖아요.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 좀 이적료가, 그러니까 이 연봉이 전북보다는 낮을지언정 네가 와주면 우리가 참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고, 아침에서 네가 큰 도움 될 것 같아. 우리가 너 많이 기다렸어. 너도 우리 지금 구단하고 협상해주면서 이런 태도 너무 고맙다. 이런 식으로 나가면 어떤 미친놈이 여기서 이런 식으로 결정하겠습니까? 근데 누가 정말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기성용의 기분을 상하게 했고, 거기서 기성용이 지금 완전히 뭐 도른 거고, 얼마나 기분이 안 좋았으면 기성용 측이 전북 측과 협상까지 했겠어요. 난 그렇게 생각해요. 기성용이 돈 안 맞아, 나 이거 못해, 나는 전북 갈 거야, 이게 아니라, 나는 기성용이 그렇게 서울을 생각하는 사람인데, 나는 그렇게 기성용이 좀 화가 났을 때는 이유가 있었을 거다 생각합니다. 이 선수가 결혼하면서 생각의 마인드가 많이 달라졌어요. 진짜 옛날처럼 막 뭐 답답하면 니들이 뛰던지, 뭐 해외파를 무시해서 안 됐다, 그 혈액형은 얘가 아니지, 걔는 다른 애지, 윤성형이지. 아무튼 그래가지고 그때는 다르다고. 지금은 아이도 다 아빠처럼 큼직하니 다르다고. 얘가 얼마나 화가 났으면 SNS에 그런 말 했겠어. 응? 아주 진짜
서울 구단이 전체가 다 싸먹혀서 욕 먹어야 돼요. 그 돈 얼마 아끼겠다고, 어? 재성그룹은 20억 네가 그냥 가지라고 하는데, 고명민한테. 그것 좀 아끼겠다고, 진짜 말이야. FA인데, 몸값이 60억으로 지금 평가되고 있는 선수인데, 그거 몇 푼 아끼겠다고, 말이야, 그거 안 주고. 아무리 어려워도 쓸 땐 써야지. 아니, 기업구단이고, 아니, 솔직히, 잘 썼어요. 서울. 돈 잘 썼는데, 옛날에 그 몇 푼 아끼겠다 오르샤 한번 놓쳤지. 그때 서울 팬들이 짜증이 났어. 엄청났다고! 그런 걸, 반면교사 삼아서, 이번에는 우리가 돈을 쓸 때가 됐구나. 우리가 지금 좀 어렵지만, 내가 단장이면, GS 가가지고 무릎을 꿇어서도, 성령이 우리 팀 와야 됩니다! 난 안 됩니다! 저 이거 아니면 저 단장대 놓겠습니다! 백승수 마냥, 자기 온몸을 다 걸어야지. 그러면은 나중에 기성용 왔을 때 유니폼에 아첸 마크 KI 박히고 기성용 국내 마크 기성용 세 글자 박히면은 유니폼 팔려 안 팔려? 그거 팔고 기성용 햄버거 만들고 이것저것 핫도그 만들고 하면 되지. 그거 하나 못할 것 같아가지고 쫄아가지고 20억을 못 써? 여기 20억을 못 해, 기성용한테? 딴 애도 아니고? 이해가 안 되네. 누구 다른 애한테 태우라는 것도 아니고 기성용한테는 그거 20억이 아까가지고 이거 성용아 안돼 미안하다 안 되겠니 너 늙었잖아 이게 되냐고. 이게 말이 되냐고. 이게 되냐고. 아니 요즘에 돈 벌 수 있는 얼마나 많아. 기성용한테 유튜브 카메라 하나만 줘봐. 국대에서도 카메라 하나 주면은 가가지고 방문 빵빵 차면서 야 내놔. 뭐요? 팬들한테 줄 거 내놔. 그거 얼마나 많이 보겠냐고. 안 본다고. 그거 조회수 잘 나와. 그 영어 버전 해가지고 기성용이 한국 가서 이렇게 하고 있다. 그 영어 버전 내고 요즘에 유튜브 얼마 잘 나오는데 그 돈 잘 버네. 그 20억을 못해. 그거에 진짜 더럽게 장사 수완도 없다 진짜. 더럽게 장사 수완도 없어 진짜. 답답하다 진짜. 난 이해가 안 된다. 와가지고 애들 옛날 얘기하면서 기성용 기성용이 박준호 앉아가지고 형 옛날 아산 시절 얘기 좀 해봐요. 이렇게 얘기하면 형 같은 우리 프리미어리그인데 EPL 리그 출신인데 이런 거 얘기하면 안 보겠냐. 100만 그냥 넘어가 100만. 그런 거야. 돈 벌 생각해야지. 가가지고, 어떻게 얘를 돈 벌 수 있을까?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만 하고 있단 말이야? 답답하게? 이해가 안 된다, 진짜. 응? 아무튼 내가 지금 바빠가지고, 아침 봐야 돼가지고, 가는데, 두고 봐. 이거 후속 기사 또 나오면 나 가만 안 둬, 진짜. 가만 안 두게 아니라 또 얘기할 거야. 아무튼 오늘 여기서 끝. 빨리 가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게 뭡니까님 쿠키 10개 조던. 왜 맨날 화가 나 있어? 화가 나간 게 아니라 기성용을 잃은 K리그 팬으로서의 아쉬움. 이제 제가 수원 팬이다 보니까 수원과 서울의 경기에서 기성용을 짓밟아 이길 수 있었는데 그런 기회를 놓친 아쉬움. 캥거루 세레머니 할 때 바로 노동건이 가서 태클 걸 수 있는 그런 기회 아쉬움을 제가 얘기하는 거죠.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럼 저는 아침 중계를 갈 테고요. 오늘 오늘 뉴스는 펜코에서 발췌했음을 다시 한번 밝히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